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동양 EMP인데요. 동양 EMP는 경기도 평택시에 본사를 둔 전자기기 전원공급장치 기업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25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동양 EMP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7월과 8월이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양 EMP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단단한 기업이거든요. 제가 왜 동양 EMP에 주목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면 사실 처음에는 다른 종목을 분석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케이스예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을 쭉 훑어보는데 재무제표가 너무 탄탄한 회사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현금이 이렇게 많은 회사가 왜 이 정도 시총에 머물러 있을까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이었어요. 먼저 최근에 나온 정책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전기 공급 사업 참여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 준 거예요.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정확히 말하면 직접 PPA라고 하는데요. 태양광을 지어서 그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직접 공급하면 돈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발전 용량이 1메가와트를 넘어야 했어요. 현행 규정을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발전 용량이 1메가와트를 초과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1메가와트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설비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정말 많이 깔아야 돼요. 문제는 이 1메가와트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공장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옥상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산업단지 내 유효부지나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해도 1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땅이 부족하거나 설치 공간 자체를 구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1메가와트가 안 되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도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로 태양광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고 있고 전기에 상당히 민감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 관리 시스템이에요. 전기가 어디로 새지 않게 전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관리하는 건데요. 동양 EMP가 최근에 신사업으로 이 스마트 그리드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동양 EMP는 태양광 인버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 에너지 솔루션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인버터가 뭐냐면 발전된 전기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 가정용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까지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받아서 그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로도 보내고 가정용으로도 보내고 여기저기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기가 새지 않게, 전기가 남지 않게 잘 활용하게끔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인버터가 있고요.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습니다. 전기가 남았을 때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장치예요. 그리고 스마트 제어형 전기차 충전기로 구성된 지능형 에너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반으로 발전부터 저장, 소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전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충전한 만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환경 쪽으로 모두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용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비가 아까우면 가정용으로 태양광 만들어 놓고 그 태양광으로 차량 충전도 가능해지는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희 텔레그램 방에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런 신사업이 좋다고 해서 동양 EMP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시장이 혹시 흔들리더라도 단단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까봅시다. 먼저 동양 EMP가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11억 원 정도 있습니다. 현금이 400억 원 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투자증권이 812억 원 정도 있어요.
이건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긴 합니다. 기타 유동금융자산이 1066억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나 유동성이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현금화시킬 수 있는 금융자산이에요. 이런 유동금융자산은 거의 현금이라고 봐도 됩니다. 현금과 기타 유동금융자산만 합치면 약 1,400억 원 정도 있어요. 장기투자증권까지 합치면 약 2,2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양 EMP 시총이 얼마냐면 1,950억 원이에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400억 원인데 시총이 1,950억 원이라는 거예요. 시총의 80%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안전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일단 튼튼하다고 볼 수 있고 주가도 단단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만 많다고 해서 좋은 기업은 아니죠. 실적도 봐야 합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2022년 5,598억 원, 2023년 5,369억 원까지 성장하다가 2024년에 살짝 꺾였지만 2년 연속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2년 연속 성장하고 있어요. 순이익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2년, 23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했다는 거예요. 24년에 매출이 살짝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5년도까지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3년 연속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안전한 기업이고 실적만 봐도 괜찮은 기업이죠. 실제로 회사 측에서도 25년도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익 수준으로 계산해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와요. 4년만 지금 수준으로 벌면 기업 가치만큼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건데요. PER로 따지면 4배 수준이라는 뜻이거든요. 현금 자산이 1,400억 원이고 4년 벌면 기업 가치가 딱 나온다는 건 정말 안전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찾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좋은 정보를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다시 동양 EMP 얘기로 돌아가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 고점을 돌파해주고 신고점을 갱신했는데요. 바로 매수를 잡기보다는 눌림시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캔들의 흐름이 고가를 높여주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 EMP의 흐름은 이제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 EMP가 항상 급락하는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기업 가치 대비 상당히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리고 시장이 밀리고 하락할 때 같이 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걸 제외하면 튼튼하게 안전하게 주가 등락을 잘 버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한번 빠졌잖아요. 3, 4월 때 급락이 나왔는데 얼마나 빠졌냐면 마이너스 10%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증시는 거의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증시가 20% 빠질 때 동양 EMP는 10%만 빠진 거예요. 튼튼한 기업이라는 증거죠.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현금성 자산, 실적 성장성, 배당, 자사주 매입 모든 걸 포함해도 지금 구간이 높은 구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번 7월, 8월 등락을 잘 넘어가면 개인적으로는 정고점을 넘어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양 EMP의 본업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TV,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기, 가전제품, SPS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대부분 삼성전자로 매출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PS는 전원 공급 장치인데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세가 그렇게 가파르게 나오진 않아서 최근에 신사업에 진출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 EMP의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5.2%로 동종업계 평균 영업이익률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왜 높냐면 동양 EMP가 다른 기업들이 이것저것 손댈 때 혼자서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핵심 사업에 집중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온 결과죠. 여기서 중요한 건 동양 EMP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체계적으로 투자했는지예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형 자산에 투자한 금액을 보면 총 852억 원입니다. 공장이나 기계, 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인데요. 같은 기간 5년 합산 영업이익이 1,781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번 돈의 약 절반을 다시 유형 자산에 재투자한 거예요. 이 투자가 어디에 집중됐냐면 해외 공장, 특히 호치민 법인의 자동화였습니다.
합니다. 자동화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게 만드는 거죠. 인건비나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 호치민 설비의 자동화율이 90%에 달한다고 해요. 90%라는 건 거의 무인 공장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ATM기나 마찬가지죠. 돈이 여기서 쭉쭉 뽑혀 나오는 거예요. 자동화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요. 둘째, 실수가 없으니까 품질이 일정합니다. 셋째, 24시간 돌릴 수 있어요. 넷째, 안전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결국 비용은 줄고 이익은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호치민 공장 투자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워요. 호치민 자산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60억 원에서 시작해서 2020년 220억 원, 2021년 440억 원, 2022년 700억 원, 2023년 790억 원, 2024년 960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5년 만에 자산이 16배나 늘어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투자가 매출로 제대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호치민 법인의 매출액도 자산 증가에 맞춰서 꾸준히 성장했어요. 2024년 기준으로 호치민 법인 매출이 1,500억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전체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수치들이 중요한 이유는 동양 EMP가 허투루 투자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돈을 뿌리거나 무작정 투자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투자해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만든 거죠. 꽤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동양 EMP는 사업 투자와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올해도 성장이 전망돼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 신사업으로 기대감도 있고요. 그런데 시장이 불확실하고 애매한 지금 같은 때는 현금이 많은 안전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배당도 좋고 기업의 실적도 성장한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 눌림목이 나올 때 관심을 둘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배당도 좋고 자사주도 매입하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말에서 8월에 시장이 흔들릴 때 중장기 성장 기업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동양 EMP는 지금 구간에서 밀리더라도, 시장이 밀리면서 눌리더라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 충분하고 배당 안정적이고 실적 긍정적이고 사업성에서 크게 흔들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 괜찮은 기업이라고 봐야죠. 전고점을 돌파했더라도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총이 1,950억 원인데 현금이 1,400억 원 있어요. 장기 투자 자산까지 합치면 2,200억 원이에요.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 아닐까요? 그래서 관심을 지금부터 분할로 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분할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주가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현금이 충분하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총 투자 계획의 30에서 40% 정도를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시고 나머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7, 8월 시장 조정 시기에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때 동양 EMP도 같이 밀릴 수 있는데 그때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현재 주가에서 15% 이상 빠진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 정도 기업이 그 이상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신사업 관련 소식이나 실적 발표 전후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신사업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걸로 예상돼서 그 전에 미리 포지션을 잡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의존도 문제예요. 만약 삼성전자 실적이 크게 나빠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첫째, 삼성전자 분기 실적을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해요. 특히 TV나 가전부문 실적이 안 좋아지면 동양 EMP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둘째, 동양 EMP가 삼성전자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신사업이나 신규 고객사 확보 노력을 지켜보시는 거죠. 다행히 지금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성공하면 의존도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거예요.
손절 기준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현재 주가에서 25% 이상 빠지면서 동시에 회사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을 때라고 봅니다. 단순히 주가만 빠지는 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으니까 회사 자체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추가 매수 기준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동양 EMP도 같이 빠질 때예요. 특히 현재 주가에서 10에서 15% 빠지면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장기적으로는 5년 내 2배 이상 성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동양 EMP가 이 시장에서 선두업체로 자리 잡는다면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트렌드를 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이고요. 이런 트렌드 속에서 스마트 그리드는 필수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 EMP가 삼성전자와의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긍정적이에요. 기존 사업의 안정성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예요.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지면 동양 EMP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사업인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성과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점도 있어요. 투자는 했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적인 조정이 올 경우 동양 EMP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동양 EMP의 재무 건전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타이밍은 장 시작 후 30분 정도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세요. 동양 EMP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라서 장 초반에 급등락할 수 있거든요. 시장 분위기를 파악한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세요. 안전한 종목이라고 해도 전체 투자 자금의 15%에서 20%를 넘지 않는 걸 권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성격의 종목들로 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